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솔한 치과 얘기 주부원의 스마일의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또 뵙습니다 여러분. 한 달 금방 지나갑니다 진짜. 아우 웬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까. 아니 뭐 더위가 어떠니 저떠니 그럴 때가 한 달 전인데 벌써 낙엽이 집니다. 안 그래도 저번 주 목요일이 우리 수능 날이었죠. 그래서 수능을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맞이하고 보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야 참 나는 언제 어떻게 저때 공부를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에 대해 가지고 뭐 인생의 결정난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수능하는 친구들 저희 환자 중에서도 수능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수능은 너가 노력한 거에 대한 너의 평가의 시간일 뿐이다. 다음에 너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당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하게 일자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 등급, 1 등, 1 순위 등등등이 있는데 사실 수능이라는 게 평가의 어떤 과정이라면 한번 거치고 나면 또 다른 기회는 항상 온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나더 찬스라는 부분을 그죠? 항상 이제 젊은 아이들에게 꼭 얘기를 해 주고 비록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기회에 더 나은 모습으로 준비된 자세로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희망과 용기를 꼭 잊지 않고 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소원 성취하기를 아니 이 단어를 보면서 내가 아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전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저희는 저번 시간과 이어서 이제 "돌출입 그 모든 것을 파헤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돌출입의 교정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번 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저번 시간 녹화를 뜬 거 보니까 시간이 쫓겨 가지고 너무 급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돌출입에 대한 부분에 이제 인트로로서 "돌출입은 치아와 잇몸뼈가 튕겨져 나와 있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얼굴이 안무가 둥글둥글하고 그다음에 입술이 모이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입술 자체의 본연의 어떤 모습보다는 이렇게 오물리고 그게 강하게 이렇게 입술을 닫는 듯한 인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 화났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돌출입 때문에 입술이 하고 입 주위근에 이렇게 긴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준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죠. 그래서 요러한 돌출입 환자분을 교정치를 통해서 요렇게 예쁜 모습을 가지게 되면 좋은데 아마 특히 이제 우리 중장년층 분들이 돌출입은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었다라 하면서 이제 심리적인 목적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셔요. 근데 이제 의사인 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돌출입이 형성이 되게 되면 아시다시피 여기 또 겹쳐지는 치아들이 있게 되면 치조골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치연염이 생기고 치주염이 생기면서 나름 가지고 있는 셀프 디펜스의 기능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염증에 대한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잇몸뼈가 상당히 빨리 흡수되거나 아니면 그 힘이 약해진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치아들이 이렇게 뻗어지는 경향 다음에 들쑥날쑥한 경향들이 훨씬 더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돌출입은 심미뿐만 아니라 기능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치료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비욘디에 항상 이렇게 퀸이신 여에스 선생님이 저는 이 슬라이드를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가장 가치 있었던 소비는 교정이었다." 말씀하시면서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아가 반듯해진다는 거는 어떤 뭐 보기 좋고 심미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님께서 "돌출입 교정 시 나이 제한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슬라이드가 이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치아 교정, 돌출 교정에 늦었다는 건 없다. 적절한 시기가 있을 뿐인데 그 시기가 내 나이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건강한 경우, 그렇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 상태, 그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맞는 치료 목표를 설정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상당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는 이제 과거의 경험과 다음 저희들이 공부한 지식 이렇게 돼 가지고 젊은 친구들보다는 오히려 결정이 오히려 현명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이제 단지 나이 때문에 그 숫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용기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자신감 그리고 자기 사랑에 의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핑크로즈 튤립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신적인 메타볼리즘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교정을 하게 되면 성장기 왕성한 젊은 아이들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치료의 과정을 충분히 조직의 손상이 가지 않고 리커버리가 될 수 있는 약간의 약한 힘과 슬로우 다운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은 길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길어진다 해서 뭐 1년, 2년, 3년 길어지는 게 아니고요. 해봤자 3개월, 길어봤자 한 7, 8개월 정도 젊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경우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m cute라는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치아 배열은 고른데 옆에서 입이 돌출돼 보여요. 이런 경우 단순 교정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턱뼈와 잇몸 위치까지 봐야 하나요? 그게 이제 수술을 동반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돌출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치아의 배열은 많이 골라요. 그 이유가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이게 돌출이 되면 이렇게 치아가 배열되는 악궁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커진답니다. 커지다 보니 악골 뼈는 작은데 치아는 여전히 크고 다 있기 때문에 막 배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뻗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 우리들이 봐야 될 게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웃을 때 보면 갑자기 웃을 때 입술 뒤에 숨겨져 있는 치아가 탁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돌출입이고 입술을 다물기가 어렵다. 입술을 다물리면 반드시 힘을 이렇게 줘야 된다. 다음에 턱 끝에 있는 근육도 올라간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돌출입이라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코 옆에 손가락을 2개 이렇게 대고서 쭉 내렸을 때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과도하게 나와 있는 정도가 심한 경우가 이제 완전히 돌출입니다. 이때는 턱뼈와 같이 돌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얼굴 사진, 정밀 분석을 하면서 과연 이 환자분한테는 발치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치아의 상태보다는 얼굴의 상태를 보고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원사들이 나무를 가꿀 때 가지를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치아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치아만 봤었어요. 근데 치아를 보면서 치료를 하면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을 평가를 하면서 결국은 치아 교정을 했을 때 가장 아이디어하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결과가 뭔가를 봤더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얼굴과 치아의 전후방 위치 배열이 맞아떨어질 때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교정이라는 뜻은 이제 발치를 하지 않는 교정으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아임큐트님 봐서 지금 나와 있는 정도가 얼마만큼 심한가에 따라서 비발치 교정 가능하고 다음에 돌출이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해서 하는데 만약에 턱뼈와 같이 돌출된 경우는 돌출
수술법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컴바인해서 진행하기도 하니까 요거는 사실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단정드리기가 어려운 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질문은 우리 공주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교정 이후에 잇몸이 약해지거나 뼈가 흡수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출입 교정 시 치아를 뒤로 밀 때 잇몸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치아 교정은 어떤 일정한 힘을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치아가 뼈 속에 위치 공간 이동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옛날에 한번 들었고요. 이렇게 뼈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치아의 3차원적인 위치가 변해가는데 뼈의 리모델링은 일종의 약간의 염증 반응과 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정 중에 잇몸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1번 이미 잇몸이 약해져 있는 분들 내지는 2번 교정 치료 기간에 적절하게 잇몸 관리를 못하신 분, 3번 전신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전체적인 뼈에 어떤 뭐랄까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가끔씩 나타나는데 제가 요즘 나와가지고 투명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철사 교정에 대해서는 나름 이 20년 동안에 가졌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운 투명 교정 장치에 지난 15년을 이렇게 연구 개발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 입장에서 교정을 하고 치아 배열되고 돌출입 개선하고 얼굴이 예뻐졌는데 불구하고 철사 교정 장치를 사용하니 철사 교정 장치 주변에 있는 치아가 무조건 충치가 생긴다는 거. 그러면서도 충치가 생기다 보니까 잇몸과 잇몸뼈가 약해진다는 게 철사 교정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고 이를 수행하는 의사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안 좋았던 부분이에요. 투명 교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이와 잇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중 후에 잇몸이 약해지는 경우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잇몸뼈에 물이 가지 않도록 치아 교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환자분들이 안다고 해서 설정이 되거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들이 어떤 힘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치아 교정에서 가장 좋은 힘은 약하면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힘을 제일 좋아합니다. 만약에 강한 철사가 들어가서 확 당기고 확 밀 때 단단해서 정말 잘 될 것 같죠. 그러면 잇몸뼈에 무리가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할 때 너무 꽉 조여지는 힘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간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잇몸뼈에 무리가 되지 않게 약한 힘의 레벨을 가지고서 치아를 이동하려는 원장님들을 찾아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적절한 시기,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 원인문의 진단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아의 돌출, 잇몸뼈, 턱뼈 돌출, 상대적 돌출. 근데 이 상대적 돌출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우리가 중장년이 되면 20, 30대의 젊은 여성분들보다는 얼굴 살이 상당히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첩이 같은 이 아기 젖살 같은 부분이 20대까지는 참 남아 있다가 30대가 되면서 얼굴이 이제는 완전 성인화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50대가 되면서 얼굴 살이 더 빠지면서 여기가 더 돌출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들이 돌출에 대한 교정의 방법을 선택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고 다음에 치아를 발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상대적인 돌출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많이 돌출된다 해서 여기가 꺼져 있는데 얘를 같이 꺼지게 만들어주면 얼굴에 볼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편편한 얼굴, 그냥 이렇게 바닥처럼 편편한 얼굴이 매력적일까요? 그죠? 돌출스럽지는 않지만 매력 포인트는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돌출, 요철이 있는 얼굴이 매력 포인트인데 상대적인 여기 코 옆에 함물로 인해서 적당한 돌출이 더 많이 보일 때는 발치를 해서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적당히 넣고 적당히 함몰된 부분을 메이크업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다른 케이스를 다음에 보여주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 후천적인 원인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장년층의 돌출입의 가장 큰 원인은 우선 우리가 충치가 생기고 다음에 충치 치료하고 하다 보면 모든 충치 치료와 다음에 크라운 이제 덮어 씌우는 거 얘기죠. 그때는 원장님들이 그 개념이 뭐냐면 현 시점에서 최대한 맞는 크라운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썰려갈 거, 썰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치주뼈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앞으로 경사지는 어금니가 더 많이 생기다 보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금니들이 앞으로 다 쏠리게 돼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은 가지런했던 치아들이 겹쳐지기 시작하고 이 겹침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나와 있지 않은 치아들이 뻗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출의 원인 중에 우리 중장년층에서는 치조골이 약해지면서 그전에는 없던 앞으로의 쏠림 현상이 돌출을 더 야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돌출의 원인과 그 심한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비발치 치료법, 발치를 통한 법, 다음에 수술과 동반하는 법 등등등이 있는데 보통은 이 세 가지 이렇게 원론적으로 나눈다면 비발치 치료법이 6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치 교정이 더 심한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발치를 동반하는 교정 치료는 한 20~30% 정도. 아주 심해서 골격적인 어떤 원인과 컴바인 되어서 복잡한 돌출인 경우에는 돌출입 수술을 동반한 치료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나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강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질문 들어왔습니다. 우리 손정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매복한 사랑니 뺀 지 10일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아프지 않고 잘 회복됐는데 사랑니 난 곳에 구멍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작아지나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선은 사랑니 빼고 나면 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뭐라죠? 딱지라 그러죠. 피부에서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앉듯이 사랑니가 빠진 부분에도 딱지가 앉는데 스킨처럼 우리 구강내는 드라이한 게 아니고요. 항상 침이 있다 보니까 그 딱지가 약간의 선지 같아 보이는 딱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지가 가끔씩 이렇게 빨리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 구멍이 이렇게 큰 구멍이 나거나 그렇죠. 자, 우선 여기에서 구멍이 나 있는데 구멍이 빨리 새로운 살이 차올라서 이렇게 빨리 회복하기 위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오늘 이게 약국에 가셔가지고 요만한 이제 주사기를 하나 사시고 그 주사기 바늘을 끝을 잘라버려 뾰족하게 만들지 마시고 뭉퉁하게 만들어 놓고 셀라인 아니면 소금물로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 구멍 안에 물을 이렇게 쭉 짜면서 안에 있는 음식 찌꺼기 저희들 특히 이제 밥풀 그런 것들이 안에 있게 되면 어때요? 염증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 회복 과정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그 구멍난 부분을 빨리 회복하는 정말 좋은 팁은 그렇다고 매일 치과는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이런 실린저 주사기에
셀 라인을 넣고서 요렇게 짜주면서 너무 짜는데 막 안쪽에 넣어 가지고 피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막 이렇게 물을 뿜어서 안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빼낸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빨리 회복됩니다. 그래서 구멍은 다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돌출입 치료법의 비발치 치료법에서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니를 밖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이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치아들이 쭉 배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핑크색이 제대로 된 아이들 정상적인 배열이라면 우리가 그 배열을 밖으로 이렇게 더 크게 밀어내면 원의 반지름이 더 커지면 둘레가 더 커지는 원리로서 공간을 엑스트라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돌출입은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들은 돌출입 환자에게는 적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돌출입 환자인데 아래턱이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윗니는 돌출이 많이 돼 있고 그 같은 분들한테 아랫니를 앞으로 빼내서 위아래 앞니 관계를 제대로 해주는 거 아니면 약간의 주거턱인 경우 앞니를 뒤로 놓고 위에 앞니를 조금 밖으로 빼내주는 그럴 때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확장하는 방법인데 확장 방법은 다 좋은데 1번 확장하는 기간에 대비해서 얻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1mm의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어금니는 4mm가 2mm, 2mm, 4mm가 확장이 돼야 되고 다음에 송곳니만 1mm야. 그러니까 이게 확장을 4, 5mm를 해본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2mm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장치의 어떤 크기, 다음에 자기의 본인들의 노력, 다음에 이런 시간 이런 것들 대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효율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1, 2mm의 싸움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신 이제 중장년층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있듯이 치조골이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치아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치조골이 밖에 있는 치조골이 얇은 경우에 이 치아가 밖으로 나오면서 잇몸 퇴축이 일어나거나 그 같은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치조골이 얇고 약한 환자에게는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지금 이 환자 보시면 엄청나게 치아들이 들쑥날쑥하고 다음에 겹쳐져 있죠. 자, 이 환자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위에 우측의 송곳니는 완전히 밖에 드라큘라처럼 나와 있고 앞니는 V쉐입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고 아래 앞니 우측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커스가 어디 갔나 여기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송곳니하고 그 다음 치아가 있고 앞에 있는 앞니 하나가 완전히 밖으로 나갔죠. 상상이 되시죠? 이런 분들이 웃으면 어떤 웃음이 보일지. 근데 여기를 지금 쭉 보시면 잇몸뼈 위쪽으로 쭉 입천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깊어 보이고 다음에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가 상당히 좁아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한번 보셔요. 1차적으로 확장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은 사람이라면 믿겠습니까? 다음에 이분이 같은 사람이라면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확장을 가졌을 때 여기 옆에서 보시게 되면 잇몸뼈는 두툼하게 살아있는데 치아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있죠. 이 같은 분들 확장하면 이렇게 성공적인 확장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클라라 투명 교정 장치하고 다음에 뺐다 꼈다 하는 악공 확장 장치를 같이 끼면서 치료를 하면서 완벽하게 치료가 배열되고 다음에 치료가 완벽하게 된 경우도 있었답니다. 자, 또 다른 분 보시면 이분은 공인회계사 하시는 분이신데요. 자, 앞에서 봤을 때 어금니, 송곳니 각도가 완전히 안으로 요렇게 돼 있죠. 그죠? 보통 위에 같은 경우 약간의 각도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분처럼 이렇게 각도가 크게 돼 있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확장을 통해서 넓히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금니들이 이렇게 안으로 쏠려 버리니까 앞니가 더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랫니는
어금니 하나가 완전히 안에 있고 앞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들쑥날쑥 밀려져 있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확장하면서 클라라 교정하면서 바로 배열을 합니다. 치료가 지금 보면 너무 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앞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웃음이 웃었을 때 이는 이렇게 웃는데 치아는 몰려있고 이렇게 탁 이렇게 튕겨나오는 그런 웃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옆에서 어금니 각도를 바로 세워주고 이러니까 훨씬 더 나은 웃었을 때 뭔가 딱 꽉 차 있는 웃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분들은 확장과 투명 교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예쁜 스마일을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미세치간 조정술인데 얘 친구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우리 딸기 바나나님께서 돌출입 교정으로 주걱턱도 개선될 수 있을까요? 주걱턱이랑 돌출입은 그 원인이 좀 틀린데요. 주걱턱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전체적인 얼굴에서 우리가 윗턱뼈하고 아래턱뼈의 어떤 관계에 봐서 윗턱은 정상이나 아래턱이 큰 경우, 그죠? 아니면 아래턱은 정상인데 윗턱이 작은 경우, 아니면 이 믹스업, 이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주걱턱이라는 거는 하관이 너무 강하게 나와 있다라는 걸 이제 보통 주걱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주걱턱이면서 돌출입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보면 수술을 할 것인가, 주걱턱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받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면 하지 않는 경우 이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돌출입을 개선을 하면서 이 위에 니는 윗턱에 맞추지 않고요. 아랫 니는 아래턱에 맞추지 않고요. 왜냐하면 위아래 턱 관계가 이미 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위에 니와 아랫 니를 적절하게 전후방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약한 윗턱과 강한 아래턱이 조금 덜 심하게 보이고 좀 조화롭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열을 하고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주걱턱의 어떤 심한 정도도 덜해 보이고 돌출입도 교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기 바나나님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걱턱의 심한 정도를 첫 번째 평가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 심한 주걱턱, 덜 심한 주걱턱에 대한 치료법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다음 돌출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환자분들이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다른 병원에 갔는데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게 너무 돌출입에 대해서 먼저 주안점을 두고 주걱턱은 나는 몰라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반쪽짜리밖에 치료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돌출입은 가지고 있는 범위는 요 정도이고요. 주걱턱에 대한 범위는 더 큽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얼굴을 가지고서 눈 하나, 오른쪽 하나, 코 하나, 입 하나, 입 치아 하나 이런 식으로 작게 자꾸 쪼개버리면 그래서 우리 이전에 바비 얼굴 같은 얼굴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참 슬픈 얘기가 성형 중독자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직 심미적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취약했던 부분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 했더니 그다음에 코가 보여. 코 했더니 그다음에 주걱턱이 보여. 주걱턱 했더니 이제 이가 보여. 등등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프레임을 보고 전체의 얼굴에서 내가 어떤 치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칠 것인가 아니면은 밸런스와 하모니를 개선할 것인가 등등등이 있습니다. 얼굴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요, 정답은 절대로 없습니다. 본인이 제일 추구하는 얼굴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얼굴과 매칭이 되면 그거는 최고의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일방적으로 저만 얘기하고 끝나는 상담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추구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음에 희망사항을 충분히 듣고 그거를 치료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딸기 바나나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인 얼굴에서 본인이 개선하고 싶은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이 개선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면 좋을지 또 생각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이 자기의 떡과 같이 함께해서 본인의 얼굴을 더욱더 예쁘고 건강하고 기능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의료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면 아마 본인이 가장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세 치간 조정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인데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치아의 최대 풍흉부,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장독 도자기 예를 들게요. 도자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는데 옆에 부분이 보면 가장 지름이 넓죠. 이 넓은 부분을 살짝 요렇게 좁혀준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좁혀주는 부분을 우리가 많은 이렇게 방법을 가지고 제가 한 20년 동안 쭉 해보니까 가장 환자분들이 안 아프고 편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릴 테인데 치간 조정술은 첫 번째는 비발치 치료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공간 확보도 치아가 크기가 정해져 있고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확보의 한계는 무조건 존재하지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거. 무리하게 도가 지나치게 하다 보면 안전하지 않고 건강을 해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않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공간과 거의 100% 일치하게 정확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공간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쭉 치아를 뒤로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뻗어진 이 돌출입 환자들을 계속 뒤로 넣고 있죠. 그래서 공간을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치아들을 이 까만색 회색 부분이 치료 전이거든요. 이렇게 얼마만큼 치아들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 본답니다. 자, 실제 이 시뮬레이션 환자분의 실제입니다. 실제 구강내 사진입니다. 공간들을 쭉 만들어냈어요. 다음에 뻗어른 치아에 공간이 있는 부분도 더 만들어내고 다음에 앞니 같은 경우는 삐뚤삐뚤한 경우도 공간을 만들어서 바로 배열하면서 쭉 예쁘게 다음에 배열을 합니다. 아까 얼마만큼 들어간다고요? 이만큼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간을 치아를 빼지 않고서도 우리가 4mm 정도의 앞니 뻗어진 앞니를 3mm 정도만 넣어도요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3mm가 뭐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쌍꺼풀이 없는 친구들이 쌍꺼풀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1mm, 1.5mm 눈이 더 커져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얼굴에서요 1mm는 우주와도 같습니다. 3mm 1을 빼지 않고 3mm 넣는다는 건요. 이전에는요 상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저희들이 옛날에 한번 이제 연구했던 부분이 교정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몇 % 치아 발치를 하는가 봤더니 60에서 70%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고 나서 70%에 육박하던 발치 환자들이 40% 이내 35%까지 떨어지는 걸 저희들이 봅니다. 결국은 치료법이라는 게 원장님들, 의학 박사님들이 만들기는 해요. 교수님들이. 그죠? 근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치료법을 새로 만들 때는 치료의 효과, 치료의 결과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주안점을 두었잖아요. 근데 2000년도,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어떤 트렌드가 생기냐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vidence based, 다음에 근거 중심적이고, 근거 위주, 다음에 patient center. 그죠?
그 근거와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2000년부터 미국 NIH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할 때 이제 90년 후반부터 일었었고 저희 나라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2000년도와 2010년도에 그런 어떤 환자 중심적인 치료에 대한 치료법 개발이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전에는 발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치료의 결과가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주안점을 뒀다면 15년, 10년 전에부터는 이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환자에게 얼마만큼 치료 결과가 높은가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투자하는, 그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만큼 좋은가도 효율적인 방법.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펙트, 효과라 그러죠. efficiency, 효율이라 그러죠. 효과가 100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멀쩡한 치아 4개를 뽑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치아 교정을 받아요. 100이 됐어요. 치아를 빼질 않아요. 그것도 2년 내로 맞춰요. 그것도 투명 교정으로 해요. 근데 결과가 95점이에요. 만약에 이 결과가 70점 미만이라면 당연히 이 빼고 치료 결과가 효과가 더 좋은 치료법을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저의 가족이고 나의 동생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었다면 나는 비발치로 치료하고 이 결과를 자신 있게 권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는 효과가 가지는 의미가 있고 21세기 의학에서는 효과는 보장을 받으면서 환자가 투자하는 발치 여부, 그다음에 기간, 비용, 다음에 자기의 시간, 다음에 노력, 이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해서 나오는 결과와 같이 평가를 해야만 이게 efficiency, 효율이 있는 치료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 입장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 이 환자분은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아갈까? 2번, 치료 후에 만족스러움이 얼마나 클까에 대해서 항상 많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효과도 중요하지만 효율도 참 중요하다는 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드립니다. 자, 옆모습 보면 옆에 모습 치아 각도 한번 보셔요. 그죠? 가만히 있을 때는 하고 있다가 웃는 순간 치아가 팅 하고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듯한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런 웃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이 confidence,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왜 올라가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건강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각도가 많이 개선되고 돌출입이 개선되고 웃는 모습이 개선됐다라는 모습 보여주고요. 자, 미세치간 조정술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최대 풍용부를 축소시키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얼마만큼 필요하지? 그죠? 치아 발치하는 것도 그렇고요. 치아를 이렇게 미세치간을 조정술로 이렇게 조금씩 갈아내는 것도요. 한번 하고 나면 덧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자란 듯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공간이 어느 부위에 그리고 치료가 진행되면서 언제 필요한지를 미리 작전을 짜 놓는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딱 시작할 때 내 감으로 하겠어. 멋져는 보여요. 근데 나는 감으로 하는 사람한테 내 몸 맡고 싶지 않아. 그죠? 우리가 옛날에 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 다음에 원장 선생님들, 치과 메디칼에 계시는 분들 막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은 사이언티스트인데, 근데 이거는 학문과 어떤 연구에는 사이언티스트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치료를 할 때 보면 본인이 잘 됐던 한두 케이스에 대한 그 생각이 너무
집착을 해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간다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다음부터 교과서가 다 바뀌었어요. 감에 의한, 감이란 그 표현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evidence based가 아니라 experience based decision을 making을 해버리면 그게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감에 의한 치료예요. 그죠?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2000년부터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옛말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암만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도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에 쫓다 보면 미스테이크가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근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 가능한 실수를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기 전에 가상치료를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우리 눈으로 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처와 그다음에 어떤 보완책을 저희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죠? 치료를 한다는 것은 정말 과학적인 얘기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 때문에 요즘 AI CDSS 해가지고 인공지능형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요. 굿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1월 초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라고 아주 IT 첨단 과학의 전시회가 있는데 저희 인공지능 솔루션이 거기에서 혁신상을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제가 그 혁신상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월 18일인가요? 그때는 제가 이 세 번째 일요일 날 방송을 못할 듯해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비욘드에 계시는 관계자들이랑 말씀을 나눠봤더니 우선은 시간을 옮기는 거는 이게 고정 방송이기 때문에 시간을 옮기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라이브는 못하지만 새로운 형식의 또 다른 이제 50분짜리 이렇게 우리 치아에 관련돼 있고 구강 보건에 관련돼 있는 그냥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과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선생님 치아를 폭을 줄이다 보면 시리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찬물 먹으면 시려 죽겠는데요. 자, 찬물 먹어서 시려우신 분들은 잇몸 주위에 있는 이 이솔질을 잘못해서 치아가 깎여 나가가지고 이가 시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광대학에서 나온 논문인데 치아의 구조에서 지금 여러분들 범랑질, 에나멜이라는 게 있고 안쪽에 상아질이 있고 다음에 신경인 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나멜의 두께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제가 찾아드리면 부위부분들은 좀 틀리지만 우리가 가장 최대 풍용분의 1.2mm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개 치아당 양쪽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개 치아의 한 면에 에나멜 가장 두꺼운 범랑질이 1.2mm인데 1mm라 잡읍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면에서 0.25mm 이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범랑질 에나멜청의 4분의 1만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약간 얇아져. 그러면 온도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또 자기 방어 기전에서 상아질에서 범랑질 같은 아범랑질 조직이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병적인 이유가 아닌 에나멜이 약해질 경우 우리가 상아질이 범랑 에나멜청처럼 변해가는 부분이 항상 디펜스 기전으로 생길 수 있으니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나를 봤어요. 그러면 한 치아당 가지고 있는 게 앞쪽, 뒤쪽 두 면이죠.
그러면 두 개의 면에서 0.25mm를 가지고 다음에 큰 어금니 앞쪽에서 반대쪽 큰 어금니 앞쪽까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0.25 곱하기 2 곱하기 11개 하면은 1을 빼지 않고서도 확장하지 않고서도 5.5mm의 공간이 나와요. 여러분 아까 얼굴에서 1mm는 우주와도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가끔씩 이런 표현을 써요. 저희들 이제 치과의사들 강의를 할 때 우리는 1mm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빈 컵에 물을 채워갈 때 1mm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컵에 물이 다 찼을 때 물 한 방울 때문에 컵에서 물이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그 마지막 한 방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 공간의 2, 3mm를 무조건 어디서 얻을 수 있어. 근데 3mm를 얻었는데 우리가 1.5mm가 더 필요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쥐어짜는 듯한 1mm를 만들어 와야 돼요. 그래야지 멀쩡한 치아 4개를 안 빼고도 교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반듯하게 치아를 배열하면서 예쁘게 각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빼지 않고 위턱의 윗니에서 5.5mm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치과계에서는 혁명 같은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디스크 있잖아요. 톱, 회전 톱. 그리고 치아에 막 이렇게 이 놀부가 박혀듯이 이런 거는 쓰면 환자분들이 너무 불편해요. 초창기 2000년도에는 저 이런 거 다 써봤어요. 근데 얘는 너무 위험해서 못 쓰겠고요. 얘는요, 제가 손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건 얘기를 하는데 저도 힘들지만 그 환자분이 입어 벌리고 있으면 이게 내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할 짓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름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정확히 얻으면서 환자분의 불편함이 최소화되어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공간을 11군데 만드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한번 동영상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심약하신 분들은 보면 막 이럴 수도 있을 터인데 일단은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보셔요. 지금 물이 쭉 나오면서 회전 로타리 바가 치아에 이렇게 치아끼리 완전히 밀착되어 있잖아요. 이 밀착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촉점을 살짝 이렇게 따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제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 컨택을 따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고 나면 그 다음 앞으로 움직여서 계속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환자분들이 막 아파하거나 경직되거나 긴장하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물만 머금고 있어 물을 다 뽑아주죠. 그 다음부터는 또 더욱더 부드러운 도구를 이용해서 치아면을 싹 이렇게 면질면질하게 저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모양을 잡고요. 그러고 나서 요거는 또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약간의 전자톱이에요. 근데 밑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잇몸이 닿아도 잘리지가 않아요. 단지 옆면에 아주 부드러운 이렇게 팔리싱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치아면을 아주 부드럽게 본인의 에나멜처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저희들 전자현미경으로 다 찍어봤거든요. 찍었더니 자연 치아보다 더 면질면질하게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번 더 지켜보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미세치관 조정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도표예요. 4mm보다 공간이 더 필요하면 작으면 비발치, 8mm 이상 되면 발치, 그 중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발치 치료법 프로토콜이에요. 요거는 치과의사 선생님한테 딱 보여주는 슬라이드랍니다. 이제는 8mm까지는 무조건 비발치예요. 그래서 비발치의 치료 영역이 확대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를 빼자 그러면 무조건 한 번쯤은 세컨 오피니언을 가져. 왜? 35%만 이제는 이를 뽑습니다. 나머지 35%, 40%는 이를 빼지 않고서도 교정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워낙에 20% 30% 발치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70%가 다 발치였는데 그 70%의 반 30%가 이제는 비발치로도 치료법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효과도 중요하지만 효율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치료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는 생리 4개를 뽑아야 될 치료법을 치아를 빼지 않고서도 치료가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에 새로운 영역을 넣으면서 효과 대비 나의 환자분들의 어떤 투자도 비교해가면서 보다 효율적인 치료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메이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주셨는데 교정치료 받고 싶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제 혀가 커서 교정해도 다시 돌출될 거라. 뭔 말씀을요. 혀가 커서 참 또 이렇게 잔잔한 마음에 돌을 던지셨군요. 어느 원장님께서. 혀는요 작은 것보다 큰 게 좋겠죠. 근데 혀가 크다는 얘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악궁이 좁아. 악궁이 작아서 치아들이 몰려있고 치아가 돌출돼 있어. 근데 내 혀는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부딪히고 혀병도 많이 나고 그래서 내가 뭐 치료를 받아도 바로 했으면 치아 때문에, 혀 때문에 미는 힘 때문에. 근데 혀가 큰 것보다는 저는 어떤 분들한테 이런 얘기는 해요. 우리가, 혀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혀가 커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혀의 비정상적인 습관 때문에 치아를 자꾸 밀어내니까 다시 돌출되는 경우는 많고 혀가 큰 경우에는 진짜 크신 분들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혀를 줄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건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혀가 크길래 돌출 다시 될까. 근데 제가 본 혀가 크다는 건 정말 혀가 커서 비정상적으로 그러지 않고 자 말하는데 지장 없고 밥 먹는데 지장 없고 자는데 지장 없으면 혀 큰 거 아니에요. 혀가 크면요 자다가요 잠을 못 자요. 숨이 막혀서 혀가 뒤로 하고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혀를 줄이는 수술까지도 필요한 분들이 있답니다. 근데 요메이님은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54분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요 케이스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보여드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여러분 며칠 전 수능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젊었을 때 제가 사는 모습 보니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너무 빡세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어제 내가 왜 그랬지? 자꾸 막 이렇게 약간의 후회, 약간 이랬으면 좋았을. 이건 학습에 대한 참 좋은 부분이긴 한데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떻게 사냐면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뒤안길을 보면 오늘처럼 제일 좋은 환경이 없었고 오늘처럼 제가 가장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도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제에도 집착하지 않고요. 가장 즐거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즐기면서 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늦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이제 필요하다. 이제 한번 해볼까 하면 하십시오. 작은 용기로 큰 변화 기대합니다. 자, 우리 진솔한 치과 이야기 주번의 스마일 어게인은 매월 3번째 일요일 6시 1월 달은 제가 못 오지만 라이브 방송 내가 해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2월 달 3번째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